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고 그러잖아. 너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의 상대가 있을 텐데. 뭐야? 눈썹이 왜 이래?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저 다른 나라 야!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영화 수다 톡톡신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브로커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 연기, 이게 이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문 영화죠. 그래서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송강호 씨가 칸느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송강호 씨는 받았지만 그 외에도 뭐 기라성 같은 그 지금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스타 배우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서너 명 이상, 뭐 한 네다섯 명 꼽기에 따라서는 대여섯 명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데, 연합뉴스 평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스타 배우들을 기용함으로써 오히려 손쉽게 소비되고 시선은 분산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평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우선 이 견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분산이 됐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분산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게 밸런스가 있었고 잘 조화됐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차라리 이게 외국인의 시점에서 보면 한국인의 시점에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단역이나 조연 배우들이 다 유명한 배우지만 외국인에서 봤을 때는 다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특별히 배우가 어떤 배우인가에 따라서 영화의 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은 영화 뭐 이렇게 긴 평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한 줄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영화를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잘 보이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 이 영화 별로지 않았을까 하고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뭐 지승학 선생님 우선 평론가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저도 또 얘기를 해보죠. 네. 뭐 스타 배우들 기용해서 굉장히 시선이 분산됐다. 그런 좀 평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편인지. 저는 분산이라는 표현은 잘 시선이 분산됐다고. 네, 그것은 조금 손쉽게 소비되고. 손쉽게 소비됐다라는 네. 거는 조금 이해가 동의하기는 아,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그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주제 의식이라는 게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대배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주식이 실패한 적이 있어서 주제를 커버할 만큼 네. 그렇게 그들의 존재감이 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안에서의 세계관을 압도할 만큼의 그 스타들이 등용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겠죠. 네. 아까 우리 정우성 평론가님 말했다시피 아니면은 우리 한국 배우를 소비하는 일본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시선에서는 자신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배우들이 등장해서 좋아했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의 시선에서는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으나 강동원 배우나 송강호 배우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이미지를 투영해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것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적절하게 중화를 시켰느냐라는 문제에서는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 스타 배우 기용에 대한 실패나 분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실 구체적으로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송강호, 강동원이 콤비로 나왔던 의형제인가요? 네, 의형제. 네, 이후로 이제 다시 콤비로 나왔고 사실 송강호, 강동원의 그 커플과 송강호, 강동원의 그 여러 영화에서의 각각 따로 했었을지라도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뭐 리드해 나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습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배두나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지은이라는 배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맡고 있고 아직 충무로 영화계에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제 드라마나 가수로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좀 낯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을 치고는 물론 이제 스타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안정감 있는 배우에 비하면 이지은은 굉장히 큰 역을 맡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땠나요? 좀 이지은 배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기력에 있어서는 사실 뭐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제 사실 그렇죠. 배우잖아요. 이지은이라는 예. 배우가. 그래서 또 기용이 세계적으로.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세계적으로 팬층도 두텁고 뭐 네네. 이런 거에는 부인할 수 없는데 제가 이지은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강기루 배우가 등장하는 여기서 강기루 배우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네. 독립 영화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배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우분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거기서? 역할이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캐릭터로? 거기서는 이제 브로커에서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 만나게 돼요. 만났던. 맨 처음에 만났고 네. 눈썹 얘기 같은 걸 먼저 꺼내는 그렇죠. 외모 얘기를 하고. 외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내인가요? 뭐 눈썹이 뭐 없네, 뭐 이러면서 예, 예. 뭐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예. 가격을 깎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배우와 이지은 배우가 연기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욕을 먹거든요. 쌍욕을 막 하죠. 쌍욕을 네, 먹거든요. 이지은 배우. 근데 그때 그 이지은 배우의 들뜬 딕션이라든지 네. 그 감정이 정확하게 녹아있지 않는다는 걸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네. 그것은 이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감독이었다면 그게 오케이 났을 리 없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컸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강기루 배우 같은 독립영화계에서 잔뼈가 굵고 연기력 자체가 검증된 이 배우들이 오히려 주연급으로 좀 동원이 됐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타 배우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배두나 뭐까지 하면은 4명, 네. 4명에다가 지금 또 뭐 독립영화의 스타인 네. 강기루 배우에다가 또 그 이주영이라는 배우도 만만치 않아요. 그 야구소녀라는 영화로 굉장히 떴고. 그리고 또 저기 벌새로 유명한 그 여자 배우도 나오고 또 최근에 그 네. 노래 잘 불러서 유명해진 배우 네. 그래서 사실은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스타가 자막 부탁드립니다. 큰 진짜 말 그대로 스타들이 대여섯 명에다가 네. 이렇게 너무 눈에 띄는 배우들이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이.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완전 초호화 캐스팅 영화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독이 됐냐 그래서 영화가 더 이 고레다의 영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합창이 됐느냐 사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연합 그 신문에서는 연합 뉴스에서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그런 호합 캐스팅이 오히려 영화를 도와주지 않고
왜 좀 안 좋았을까?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볼 수 수 있다고 있는데, 생각할 수 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올 때마다 아는 배우가 나오고 그 배우들이 이제 계속 눈에 띄다 보니까 그냥 소비됐다 이렇게 네, 보는구나.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이면 느낄 수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들이 잠깐 나오고 없어지고 또 유명한 배우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몰입되기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자분이 느꼈을 감정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네. 그럼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시각하고 또 네, 그 배우들 모르는 외국의 시각. 외국의 시각하고는 또 분명히 달라지는 거고. 네. 근데 지선학 평론가님이 또 이지은 배우 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또 한국 그 로컬 관객한테도 그 부분은 조금 약간 튀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그거는 연기를 잘했다. 근데 그거는 못했다기보다는 이지은 배우를 사실은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 감독이 일본 감독이니까 세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근데 이지은 배우를 그 역할을 어쨌든 주고 싶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그건 잘 세세하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느낀 뉘앙스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 네네. 감독은 뭐 그 이지은 배우에 대해 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한국 관객들은 그래서 한국 감독이 많이 연출했다면 이지은 배우를 그 역할을 안 시켰을 수도 있는 더 안 시켰다기보다는 다르게 딕션을 그렇죠. 하게끔 그런 예. 디렉션을 다르게 했을 다르게 수 있다는 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게 충분히 녹아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이 어떤 합작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작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이 예를 들면 뭐 영국에 가서 드라마를 찍었는데 거기서 또 그런 비슷한 게 거꾸로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스토커 같은 영화. 네, 스토커 미국에서 이제 찍은 영화에서 그런 거기서 또 미국 관객들이 저거 좀 저 연기가 좀 그런데 뭐 이렇게 또 그런 평이 나왔다면 그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적 우리가 봤을 때는 뉘앙스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전혀 뭐 아무렇지 네. 않은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 예. 지선학 평론가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계속 그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그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라보는 그 건조한 시선 이것이 네. 강점인데 다시 한번 어느 가족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어느 가족에서의 그 현실감이 넘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지점은 그 가족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사기를 치고 네. 누구는 뭐 몸을 팔고 누구는 뭐 자기가 일하는 데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네. 돈을 핑탕 치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어린 아이는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도둑질이라는 것도 사실 은유적인 걸로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조건을 정말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직설적으로 바라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아키라는 아이는 거기서 뭐 토크룸 뭐 이런 데서 일본식 그 유사 성행위 하는 업소에 그 취직해서 일하는 여자로 나오는데 물론 그 거기서도 어떤 친구가 추이를 이제 굉장히 조절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이제 매춘부로 나오는 이지은 그 약간 예. 소영하고는 같은 캐릭터예요. 전이 직업적으로는 예. 직업적으로 같은 캐릭터인데 묘사는 같은 감독이 했는데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예. 또 거기서 이제 그 두 시바타하고 노부여와의 관계에서도 네. 이제 육체적 관계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네, 표현되면서 사실적으로 의미도 표현되죠. 굉장히 증폭되었어서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성관계로서의 모습보다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이다라고 순수한 관계에서의 네. 성행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예를 들면 아키라고 하는 캐릭터의 연기를 이지훈 배우에게 디렉션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브로커에서는 그 성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형사들이 나중에 네. 그 왔을 때 와인잔이 뭐 이렇게 여자 립스틱이 있어 여자가 있었군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그 질타한 그 어떤 네. 성관계의 어떤 분위기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남자를 또 죽이기도 한 건데 네. 그런 관계가 완전히 장면에서 없어지죠. 네.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키라는 아이보다 네. 그 이지은 배우가 연기한 소영이라는 소영이. 캐릭터가 훨씬 더
그쪽 세계에 발을 네네네. 일찍 들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밑바닥 생활을 너무 오래 한 네. 캐릭터로밖에 네.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아키가 가지고 있는 그 임팩트와 그가 가지고 있던 관계의 순수성, 그가 목말라 했던 네. 그것과 소영이 바라는 관계의 순수성에 대한 강도를 놓고 보면 현격히 이지은 배우의 캐릭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살았다면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그 내막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네. 이게 스타 배우의 기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높고 인지도가 높은 배우에게 정말 연기로서의 사실적인 것, 뭐 메소드 연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실체적인 것을 접근시킬 수 있었는가? 아니면 네.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팬층이 싫어하는 우리 아이유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식의 그렇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 네. 그렇다면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로는 그런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지훈 배우는 네. 또 배우로 크기는 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네.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감독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만든 이 영화가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소영과 그 아키라는 그 어느 가족에 나왔던 그 직업 여성이라는 캐릭터는 똑같은데 거기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과감하게 보여준 데 비해서 여기서는 여차여차 아무튼 뭐 스타 배우기도 하고 또 뭐 팬덤 어떤 그런 부분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감독의 그런 어떤 사실적인 어떤 연출 스타일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좀 변형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타 배우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만 놓고 보더라도 박쥐에서의 연기 보면 예, 자신의 모든 그 성기를 드러내 그렇죠. 연기를 그런 하잖아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쵸.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예. 근데 그런 한계를 부여하지 않은 연기이기 때문에 송강호 배우가 어떻게 보면 이 극을 이끌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연기를 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뭐 캐릭터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을 두지 않는 그 배우 원래 배우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있는데 이지훈 배우가 과연 그 영역을 그대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이건 뭐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네.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지 아이유의 무궁한 발전과 연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밝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연기 얘기 정도를 하고도 뭐 마지막으로 좀 더 부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화에 대해서? 그 이제 배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찍으면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추측이고 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투자를 받으면 흥행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결과물에 대한 그런 간섭 같은 것들이 아마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배우 캐스팅도 되고 영화도 좀 더 극적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뭐 이제 불가피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제작 환경하고 감독하고는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끝없이 이제 갈등을 하니까 사실 이것도 그런 갈등이 이제 좀 노출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뭐 강동원 배우나 뭐 송강호 배우나 배두나 배우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 나타나는 반면에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이지은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인데 스타는 스타인데 되게 뉴페이스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감독이 그 부분을 이제 좀 낯설다 보니까 물론 뭐 그 전작들을 뭐 보거나 하긴 했겠지만 이제 뭐 그동안 영화를 통해서 송강호나 뭐 배두나만큼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준 것은 아니니까. 네. 그것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부연하자면 그 아키라고 하는 어느 가족의 아키라는 그
캐릭터도 네. 수위 조절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그렇죠. 적나라하게 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표현이었어요. 표현. 상황만 네, 모습. 굉장한 생각. 근데 그게 네. 임팩트가 크고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이끌어가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출발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네. 할머니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고 왜 또 집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지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조건 노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욕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지은 배우의 그 이미지가 르베송의 그 레옹에 나오는 그 마틸다가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량소녀. 네. 이미 약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욕을 세게 하죠, 이제. 근데 나의 아저씨의 그 어떤 이미지잖아요. 근데 나의 아저씨의 이미지인데 그러면서 욕을 세게 하는 거로 나오는데 사실 고레다의 그 전작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키라는 캐릭터하고 거의 같은 수위로 본다 그러면 그런 성행위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그렇게 욕을 세게 하면 더 어설픈 차라리 그 장면이 있고 거기서 네. 오히려 되게 정중한 태도를 하는 연기를 했다면 오히려 그 분노가 더 증폭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이제 뭐 연기의 그 이제 로컬 관객들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 예.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에 약간 간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지은 캐릭터를 통해서. 자, 뭐 그 배두나 배우, 이주영 배우가 연기했던 경찰들의 분량 이게 또 영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건 아까 충분히 또 네네. 말씀을 지난번에 네. 하셔서 이미 많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한 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죠 그 부분도. 네. 예. 그 배우의 이제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시선이 분산됐다라고 하는 지적 아마 굳이 그런 끼워 거하고도 맞추자면 관련- 네, 이거랑도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그렇죠.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배역을 만들고 캐스팅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두나 정도 되는 배우가 나온다고 하면 비중이 적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이것도, 그거 네. 뭐 하나의 큰 선이었죠 그러니까. 네네. 예, 지금 배두나 이주영 그 커플이 하나의 큰 선으로 갔기 때문에 네. 배두나가 뭐 크죠 거의 송강호급이니까. 네. 예, 배두나가 그 사실 국제성으로 보면 배두나가 더 국제적인 배우고 그렇죠. 예, 인터내셔널한 배우로는 송강호보다 더 오히려 네. 더 네임밸류가 높죠 배두나가. 그러니까 배두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네, 이게 라인에 있는 거죠. 선후 관계를 뭐 캐스팅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만들고 그냥 캐스팅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밸런스를 나눠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커도 의미가 우리가 브로커야 라는 배우두나의 대사가 거기서 나오는 네. 거고 그러니까 두 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좀 산만해졌다면 산만해진 네. 것이 있는 거죠. 배두나 선하고 송강호 선. 그래서 두 개의 브로커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서로 교직시켰는데 그게 좀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정우성 평론가님은. 전 두 배우의 연기는 원만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주영과 네. 배두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의 연기와 배두나 배우의 연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교차되는 지점이 사실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거의 뭐. 없었는데 따로 완전히 따로 네. 놀았죠. 따로 네. 따로 놀았어. 그 두 축이 잘 이끌어져 간 것에 에서는 그렇죠. 큰 점수를 줄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이제 두 분이 좀 대립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본 느낌은 고래다가 대립이 그거를 됐나요? 분명히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고래다가 그래서 브로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은유적으로 브로커 대사를 강조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브로커야라고 하면서 배두나가 네. 배두나 그 큰 대배우가 얘기를 한 거고 네. 이건 분명히 송강호와 송강호 위주로 이게 가는 어떤 극인데 네. 송강호하고 이지은하고 이쪽 캐릭터로 가는 극인데 배두나가 만만치 않게 크게 이게 선을 그으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브로커를 관객들한테 각인을 준 거고 네. 지성학 평론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저항은 갖지 않는데 그 네. 정우성 평론가님은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좀 죽이고 경찰을 좀 죽이고 한 3분의 1 정도로 하고 3분의 2를 이게 강하게 갔어야 되지 않냐. 이거를 이제 네. 연출자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연출을 하시죠,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더 좋을 거라고 당연히 말을 못 하는 거지만 네. 이제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왜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였을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그냥 이제 관객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뭐 연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조금 어려서 잘 안 하게 되지만 그래도 송강호 배우님의 연기는 확실히 훌륭했다. 네. 다른 배우들이 하는 연기를 거의 이제 조율하듯이 네, 연기를 한 것 같아서 보면서도 이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주연상을 잘 받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주제, 바로 그 주제에 대한 토론 중에서 연기에 대한 그 토론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브로커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실 토론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각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뭔가 다르게 영화를 봤더라도 그 얘기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결국 영화라는 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겸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평론가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신청,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